60세 이후 남성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처방전이나 보충제, 수술이 아니라 부엌 찬장에서 1000번도 더 지나쳤을 법한 가루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네, 바로 베이킹소다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남성이 냉장고를 상쾌하게 하거나 싱크대를 닦는 데 사용하지만 관절통을 완화하고 건강한 발기를 돕고 전립선 압력을 진정시키고 사타구니를 상쾌하게 하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부위의 편안함을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효과가 사용당 몇 센트에 불과합니다. 저는 모에이트 카라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안전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남성들의 활력, 혈액순환,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의사에게서 듣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적절한 화학작용이 필요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베이킹소다가 60세 이상 남성이 겪는 가장 흔한 7가지 문제, 특히 성건강, 에너지, 염증과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발기 강화부터 전립선 완화, 어떤 크림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과 자극까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째 팁은 남성의 위생과 편안함에 대한 생각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60세 이상 남성들이 더 강하고 건강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길분을 적어서 공감을 표시해 주세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0분을 적어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세 이후에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한 문제 중 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끊임없는 가려움, 건조함, 그리고 사타구니, 허벅지, 하체 주변의 자극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욕조에 베이킹소다를 넣는 것부터 시작하죠. 1. 특히 사타구니 주변의 가려움증과 노화된 피부를 진정시켜줍니다. 리처드라는 환자와 나눴던 대화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68세였고 건강 상태도 꽤 좋았고 여전히 활동적이었지만 진료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았을 때는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살짝 숙이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소한 일인 줄 알지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아랫부분이 계속 가려워요. 밤에는 더 심해지고요. 파우더, 크림, 온갖 걸 다 써봤는데 정말 창피해요.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아내와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만 그런 게 아닙니다. 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들이 특히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그리고 음경 밑부분 주변의 피부가 건조하고 민감하며 자극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증상은 종종 서서히 나타납니다. 여기가 살짝 조이고 저기가 살짝 붉어지는 것처럼요. 그러다 어느 날 밤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뒤척이고, 긁다가 깨고, 만지는 것을 피하게 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런 접촉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간단하고 진정 효과가 뛰어난 방법 중 하나이며 제 환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찾는 방법은 바로 베이킹 소다 목욕입니다. 화려하거나 비싸지 않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따뜻한 욕조에 베이킹 소다 반 컵을 넣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노화된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피부 표면의 산성도를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더욱 약해지고 비누, 세제, 심지어 땀에도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pH 균형을 맞추고 염증을 줄이며 가려움과 자극을 유발하는 신호를 뇌로 보내는 신경말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피부 깊숙이까지 확장됩니다. 따뜻한 물에 간단한 천연 성분을 넣어 몸을 담그는 것은 강력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고 친숙한 느낌 말입니다. 화학 성분이 가득한 크림도 아니고 다른 처방전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과 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그 고요한 순간은 하나의 의식이 되고 편안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내 몸은 소중해. 내 평화는 소중해라고 말하는 자존감의 작은 실천이 됩니다. 2번만 목욕을 시도해 본 후 리처드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밤새도록 잤어요. 다시 제 자신이 된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이 목욕의 매력입니다. 그 편안함을 되찾으려면 온갖 제품이 가득 찬 옷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접근 방식과 효과가 있는 간단한 것을 시도해 보려는 의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베이킹 소다 목욕은 무향, 무색소, 무방부제로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발진 병력이 있는 남성에게 효과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발이나 하체에 물을 적셔주면 집중적인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더 깨끗하고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자신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몸 겉면에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지만 몸 내부, 특히 소화, 불편함, 심지어 하복부의 압박감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면 더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 남성들이 대부분 겪는 2번째 문제는 피부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 연령 관련 소화불량 완화. 나이가 들면서 몸에 어떤 무거움이 자리 잡습니다. 관절이나 근육뿐 아니라 배 속 깊은 곳까지요. 어쩌면 여러분도 느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후 느껴지는 느리고 불편한 압박감, 저녁 식사 1시간 후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듯한 부풀어 오르고 둔탁한 느낌 말입니다. 72세의 칼이라는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전 고등학교 코치였는데 항상 굳은 악수와 할 이야기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어조가 변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음식을 즐길 수가 없어요. 평생 먹어왔던 음식조차도 속이 쓰려요. 마치 제 뱃속이 저를 배신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칼의 이야기는 수백 명의 남성에게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 기능이 저하됩니다. 산생성이 줄어듭니다.
소화기관을 통해 음식을 이동시키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기름진 음식, 야식, 심지어 특정 약물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때 즐거움을 주던 식사가 이제는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남성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불필요하게 제한을 두거나 빠른 효과를 약속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약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있긴 해결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거의 항상 손에 닿을 수 있는 것,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물 한 컵에 반 티스푼만 녹이면 화끈거리는 느낌을 거의 즉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이킹소다는 천연 알칼리성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베이킹소다가 위에 들어가면 과도한 산을 중화시켜 속쓰림, 역류,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만드는 속이 꽉 찬 듯한 느낌을 유발하는 자극을 줄여줍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효과가 빠릅니다. 몇 분 안에 많은 남성들이 압박감이 완화되고 자결감이 사라지며 질이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제산제와 달리 알루미늄이나 인공색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제품이지만 가끔씩 책임감 있게 사용한다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칼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베이킹 소다라고요? 정말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칼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파스타를 먹어봤어요. 밤새 푹 잤어요. 타는 냄새도 없고 알약도 안 먹고요. 당신이 말했던 그 작은 물 한 잔만 마셨을 뿐이에요. 물론 다른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베이킹소다도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남성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특히 과식 후나 평소처럼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낄 때 사용하면 베이킹소다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되찾아주는 간단한 도구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고 다시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습관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느낀 점은 단순히 육체적인 안도감만이 아닙니다. 바로 심리적인 자유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 명절 저녁을 먹고 늦은 밤에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파이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이러한 통제감은 우리가 흔히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저 약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소화는 퍼즐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장을 진정시키는 바로 그 베이킹소다가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의 조용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 균형감, 자신감, 심지어 침실에서의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3. 발건강 및 냄새 관리에 도움. 늙어가는 발에는 은근한 고통이 따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지만 느낍니다. 매일 아침 발이 일어설 때, 매일 밤 마침내 발이 앉을 때, 당신은 60년, 70년 동안 그 발로 걸어왔습니다. 발은 당신을 직장으로, 공항을, 헬스장을, 정원길을 걸어갈 때 항상 당신의 발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프고, 부어오르고, 가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가루를 쓰든, 얼마나 자주 씻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도 자의식이 생길 만큼 냄새가 나요. 저는 74세에 은퇴한 소방관 데니스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강인한 분이셨죠. 그런데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그는 좌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발이 계속 아프고 피부가 갈라지고 신발 속에서 뭔가 죽은 것 같은 냄새가 나요. 스프레이, 크림, 심지어 처방약까지 다 써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네요. 데니스가 겪었던 일은 제가 늘 겪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곰팡이균이 더 흔해집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유연성이나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결과 불편함, 악취,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럴 때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세척제가 아니라 회복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몇 큰술을 넣어 만든 조격은 단순히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시 온전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분은 냄새를 유발하는 산과 박테리아를 중화합니다. 염증을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완화하며 곰팡이 활동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용액에 발을 일주일에 2번만 담그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짐이 줄어들고 발이 붉어지는 증상이 줄어들며 시중에서 파는 어떤 파우더보다 상쾌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데니스가 시도해봤어요. 간단한 루틴을 알려줬죠. 일주일에 3번, 20분씩 발을 담그고 완전히 말린 후 신발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 밤새도록 두는 거예요. 한 달 후 데니스가 돌아왔을 때 제가 묻기도 전에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새 발이 생긴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더 이상 냄새도 없고 따끔거림도 없고 아내가 다시 소파에 발을 올려놓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편안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킹소다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발을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기분 좋은 기분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내딛는 모든 걸음이 처벌이 아닌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방법입니다.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또는 균형 감각 문제가 있는 남성에게 이러한 정기적인 관리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발이 아프지 않으면 키가 더 커지고, 더 멀리 걷고,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더 원활해지고, 근육이 다시 활성화되고,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변화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특히 미묘한 고통은 우리를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의 통증까지 완화되면 마음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결에 대해 말하자면 베이킹소다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작용하여 편안함과 품위를 되찾아주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육이나 피부가 아니라 구강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틀니를 착용했거나 구강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4. 틀니와 구강 기구를 상쾌하게 합니다. 존엄성과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종종 작은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불편함 없이 식사할 수 있는 것, 입냄새 걱정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것, 무언가 미끄러지거나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 말입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놀랍습니다.
월터라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79세셨고 얼마 전 완전 틀니로 바꾸셨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입이 더 이상 제 입 같지 않고 아무리 양치질하고 헹궈도 항상 뭔가 잘못된 냄새가 나요. 아내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가까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의 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거든요. 틀니나 다른 구강장치로의 전환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냄새, 잔여물, 불편함이 나타나면 단순히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 자신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것을 자주 추천합니다. 월터가 항상 식료품 저장실에 쌓아 두었던 바로 그것, 베이킹소다입니다. 거품이 나는 정제나 화학세정제가 아니라 따뜻한 물에 녹인 일반 베이킹소다입니다.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넣으면 틀니, 부분 틀니 또는 마우스가드를 위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입욕제가 됩니다. 독한 화학물질, 인공색소 또는 강한 향이 함유된 대부분의 시중 세정제와 달리 베이킹소다는 조용히 작용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악취를 중화하며 구강기구 틈새에 쌓이기 쉬운 박테리아를 제거합니다. 이 모든 효과를 잔여물이나 따끔거림 없이 제공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이나 잇몸 민감증을 겪는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월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시도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간단히 물에 몸을 담그는 것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내가 제 몸에서 제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걱정이 없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청결 때문만이 아니라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틀니나 보철물을 세척할 수 있다면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통제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 여전히 신경 써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심미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 특히 심장 건강과 염증 수치와 직결됩니다. 입안에 박테리아가 쌓이면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면역 체계, 심혈관계, 심지어 에너지와 기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틀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한 스푼의 보철물,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보철물이 담가지는 동안 잠시 가만히 있으면 입안이 다시 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맑고,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입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 조용한 힘은 마치 원치 않는 손님처럼 통증이 흔히 발생하는 관절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나 발목에 날카롭고 타는 듯한 통풍 통증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그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음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는 통풍 발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고통이 있습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날카롭게, 보통 한밤중에 덮쳐옵니다. 발가락, 발목, 심지어 무릎까지 불에 타는 듯한 강렬한 욱신거림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보의 무게만으로도 버거워집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납니다. 제 환자인 해럴드 씨가 얼마 전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66세인 그는 은퇴한 배관공으로 평생 대부분을 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마다 통풍 때문에 몸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닥터님,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가 발을 가리키며 말했다. 걸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어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통풍의 주범은 요산입니다. 일부 남성의 경우 관절에 축적되어 결정화되는 노폐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해럴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부엌 조리대에 쌓인 알약 더미에 더하지 않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베이킹 소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체내 화학작용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단순하고 자연적인 물질인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혈류의 산성도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그리고 아껴서 사용하면 요산이 쌓이기 쉬운 체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해럴드는 초기 증상 악화 시 하루에 한 번 물 한 컵에 베이킹 소다 반 티스푼을 녹여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그는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압력이 완화되고 열이 사라지면서 다시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치료법이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상기시켰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치료법은 그에게 매우 귀중한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바로 통제력이라는 감각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통풍은 단순한 발 통증 그 이상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움직임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 개를 산책시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파트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춤을 추는 것과 같은 단순한 즐거움조차 이제는 망설임과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통증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함께 돌아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움찔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관절이 잘 버틸지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 다시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항상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베이킹 소다에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혈압, 신장 질환이 있거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을 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에게 소량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베이킹 소다는 신체적 안정뿐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까지 선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해럴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게 단순한 치료법 그 이상을 주셨어요. 다시 제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이 단순한 것의 조용한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좀 더 잘 관리하고 싶은 남성분들께 이 제품을 계속 추천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통풍이 당신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불편함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닥쳐옵니다. 베이킹소다가 어떻게 그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겪는 배뇨 문제와 이 하나의 조절이 어떻게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은 배뇨 불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언급하지 않고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는 하나에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몇 주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느낌, 하복부의 지속적인 압박감, 뭔가 잘못되었다는 꾹꾹 눌러대는 느낌. 몇 번을 가도 끝나지 않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기 시작하죠. 통제력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거죠. 조지라는 70세 노인이 제 진료실에 앉았을 때 그의 눈빛에는 피곤하고 좌절하고 약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엄청 따끔거려요. 항상 소변을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소변을 보면 거의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 부분, 그 얘기하는 게 정말 싫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며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전립선 노화, 가벼운 요로 자극, 또는 장기간의 약물 복용 등 어떤 원인에서든 그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불편함은 조용히 하루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 물론 의료적인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가벼운 자극이나 경미한 염증일 경우, 많은 남성들이 베이킹소다처럼 간단한 것으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합니다. 너무 쉬워 보이지만 바로 그 점이 바로 베이킹소다의 매력입니다.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물 한 컵에 타서 며칠 동안 하루에 한두 번만 먹어도 소변의 산성도를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변의 산성도가 낮아지면 화상도 종종 사라집니다. 조지도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듯 주저했지만 둘째 날쯤 제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파급 효과를 냈습니다. 밤에도 잘 자기 시작했고, 낮에도 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덜 예민해지고 공공장소에서 뭔가 잘못될까봐 덜 불안해졌다는 점입니다. 몸이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요구하지 않을 때 일종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더 이상 싸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움찔거리거나 악물거나 다음 약이 나올 때까지 몇 분이나 남았는지 세지 않을 때 말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감염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경미하거나 간헐적이거나 감염이 아닌 자극으로 인한 경우 많은 남성들이 갈망하는 자연스럽고 깨끗하며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여전히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즉 여전히 행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고통이 그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행동이 물 한 컵에 가루 한 꼬집을 넣는 것처럼 간단하더라도 말입니다.
7가지 치료법으로 구내염을 자연스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입안, 뺨, 잇몸, 혀 밑에 작은 상처 하나만 생겨도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아프고, 먹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만 마셔도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아픕니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평화를 앗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이 이미 건조하거나 예민해지는데 이런 작은 상처들은 더 심해집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앨런이라는 분이 관절 통증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71세였고 강인했으며 불평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잠시 말을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움찔거리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입안에 염증이 계속 생겨요. 양치질도 하고 헹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설명한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구내염은 스트레스, 면역체계 변화 또는 구강 내 경미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 남성의 경우 더 자주 발생하고 회복도 더디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일반 구강 청결제가 너무 따끔거리고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그리고 독한 화학 물질이 가득 차 있어 이미 민감한 조직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그때 제가 사람들을 종종 놀라게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베이킹 소다입니다. 페이스트나 스크럽 형태가 아니라 따뜻한 물로 헹구는 용도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반 티스푼을 녹여 하루에 2~3번 입안을 부드럽게 헹구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고 어쩌면 너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앨런은 시도해 보았고 며칠 만에 입안의 상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끔거림은 사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그는 움찔하지 않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베이킹 소다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순한 알칼리성 화합물로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구내염을 악화시키는 입안의 산성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내염 주변의 건강한 조직을 자극하지 않고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갑지도 않고 잇몸을 건조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진정시켜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안정감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이 아프면 먹고, 말하고, 웃는 모든 것이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기쁨과 영향을 나누며 함께했던 그 일상적인 순간들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안도감이 찾아오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다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수십 명의 중년 남성들에게 이 린스를 추천했는데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감사였습니다. 기적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 무력하지 않다는 사실, 때로는 가장 좋은 약이 이미 캐비닛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익숙하며 그 나름대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약이죠. 앨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물었던 건 단순히 아픈 게 아니었어요. 제 기분, 식욕, 그리고 자제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치유법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한 것입니다. 관절, 피부,
발, 배, 미소 등 어떤 부위든 단순히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편안함, 존재감, 그리고 몸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간단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주는 교훈은 단순한 해결책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소박한 파우더가 남성의 건강한 노화 여정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동반자 중 하나일 수 있는 이유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7번째, 단순한 것들의 조용한 힘. 노인이 부드럽게 치유되는 길. 수십 년간 의학계에 몸담아온 저는 진정한 치유는 종종 조용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신약이나 최신 의료기기가 아니라 이미 익숙한 것, 선반 위에 늘 놓여 있던 것 말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기적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되돌리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면 가장 중요한 부위의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부, 관절, 소화기관, 심지어 가장 은밀한 불편함까지 일상생활의 마찰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떠올려 봅시다. 간단한 베이킹 소다 목욕은 건조하고 가려우며 노화된 피부, 특히 사타구니 부위에 완화 효과를 주어 휴식을 취하고 교감하며 몸에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물에 반 티스푼을 넣으면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완화하여 다시 걱정 없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통풍 발작으로 인한 통증을 가라앉혀 움찔거림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걷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족욕은 냄새, 갈라짐, 압박감을 완화하여 신발을 넘어선 품위와 평화를 되찾아줍니다. 틀니나 구강기구를 베이킹 소다로 헹구면 잇몸이 타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입안을 상쾌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소량만 사용해도 배뇨 시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짜증나는 자결감이나 압박감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베이킹 소다로 입안을 헹구면 구내염을 완화하여 통증 없이 다시 먹고 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삶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에 대한 대비를 멈추고 더 깊이 잠들며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더 자유롭게 말하고 거침없이 미소 짓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결과가 아니라 인간적인 결과입니다. 60세가 넘은 수많은 남성들에게는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치료했던 남성분들을 떠올립니다. 무표정하고 말없이 자신이 얼마나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인정하려 하지 않던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족욕이나 베이킹 소다 한 잔 같은 간단한 것을 하고 나서야 그들은 서서히 가벼워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치된 것도 아니고 10살이나 젊어진 것도 아니지만 더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고 현실감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은은한 마법과 같습니다.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고 몸을 압도하지 않고 존중하는 도구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킹 소다를 계속해서 추천합니다. 단순한 속임수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자신을 더 잘 돌보는 작은 자연적 방법으로서 말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당신의 건강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비록 가장 평범한 곳에서 비롯되더라도 당신은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찬장 속 작은 오렌지색 상자를 꺼낼 때 단순히 세척제만 보지 마세요. 가능성을 보고, 위안을 보고, 삶의 작은 순간들을 되찾는 방법을 보세요. 긴 하루를 보낸 후 발을 적시는 것일 수도 있고, 저녁 식사 후 속이 메스꺼운 것을 달래는 것일 수도 있고, 한밤중에 소변을 보려고 깨어나 다시 잠들 수 있을지 걱정될 때 위안을 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이제 당신은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고 당신의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남자가 다시 강해지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되었다면, 이 조언들 중 하나라도 위안이 되었다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진정한 위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이라도 위안이 필요하거나, 힘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몸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다른 남성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결국 치유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